철거부터 완공까지 환골탈태 현장,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마법, 인테리어. 각 분야의 전문 시공자들과 함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곳은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노후되고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 인테리어를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찾아갈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47평형 집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가 리모델링을 의뢰했습니다. 거실은 넓은 평수지만 마루와 벽지가 오래되어 낡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발코니의 외창과 내창도 단열 성능이 부족한 오래된 창호군요. 주방의 수납 가구는 군데군데 망가졌고 요리 동선도 불편해 보입니다. 욕실도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창호와 오래된 자재들로 노부부가 생활하기엔 불편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더더욱 동선은 편안해야 하고 단열과 난방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공사는 이제 6주, 확장을 포함해서 6주 정도 기간을 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 1일차로 지금 이제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 1일차. 이웃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보양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도 잊지 않고 붙여두어야 하죠. 오전 9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 뭐 이렇게 상 이런 거 뭐 버리고 갈 거라면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 이런 거. 공사 전에 가구를 미리 치워두어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가구가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원래는 이삿짐 그쵸, 이삿짐 할 때 뭐 한두 개 정도 내려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냥 애교 수준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거 이 생활 하면서 이 정도로 많은 거 처음이다. 가구들의 무게도 엄청나서 일일이 옮기기도 버거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철거를 위해 사다리차를 불러놓은 상태여서 무사히 가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구 정리를 마무리한 후 마룻바닥에 첫 삽을 뜹니다. 마루 밑에 또 다른 마루가 있지 않은지 상태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됩니다. 전용 기계를 사용해 마루를 철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철거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마루를 뜯어내자 뿌연 먼지가 발생합니다. 거친 마루를 뜯어내다 보면 튼튼한 날도 금세 무뎌져서 작업 중간중간 수시로 날을 갈아줘야 하죠. 이제 바닥에 덮여있던 마루를 모두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면이 울퉁불퉁한데요. 새로운 마루를 시공하려면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바닥을 세밀하게 다듬는 건 샌딩 기계의 몫입니다. 드디어 깔끔하게 바닥이 정리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 가구 철거가 한창입니다. 문짝과 문틀도 철거하고 있네요. 지금은 8월, 가장 무더운 한여름인데다가 에어컨과 선풍기도 없다 보니 헌집과의 싸움에 더위와의 싸움이 더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등줄기에 갈수록 땀이 흥건해집니다. 벽과 천장의 경계를 나누어주는 몰딩도 뜯어냅니다. 그런데 정말 소음이 한시도 끊이질 않아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집에 좀 많이 머무르시는 게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 이전보다 민원 발생 건수 빈도가 대략 한 2~3배 정도 더 늘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막 입장을 바꿔왔을 때 이 막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있으면 참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뭐 저희들이 무조건 일단 피해를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과를 하고 사죄를 드리고 찾아뵙고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업력과 함께 민원도 같이 쌓이다 보니 대응하는 내공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철거 작업이 이틀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벽돌과 철근 등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적게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철거 비용을 했을 때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원 이상 지출된다고 봅니다. 적은 데는 사람이 적게 들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 양이 적겠죠.
근데 넓은 공간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또 많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되는 인원의 수와 그 다음에 나가는 폐기물의 어떤 그 양으로 해가지고 철거의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집 크기만큼이나 많은 폐기물을 여러 작업자들이 한참 동안이나 나른 후에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다음은 어떤 공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공정 이제 3일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바닥을 먼저 깬 쪽에서는 이제 확장부에 대한 난방 설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을 철거한 이 공간은 원래 발코니라서 바닥에 난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으로 난방 공사를 하고 주방 공간을 넓게 만들 계획입니다. 저 공간이 원래 이제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이 아니고 보조 주방인데 저걸 이제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껏 열을 이제 데워가지고 흘려보냈는데 아랫집 천장으로 이게 열이 새 나가면 열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이 오롯이 위쪽으로만 열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부에 열 내려가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난방 파이프를 까는 이런 식의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과 단열재를 바닥에 깔아주면 열 손실이 방지되고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난방관을 연장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난방관을 절단하고 있네요. 절단하고 새로 연결하는 부위에는 자칫하면 누수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죠. 연결한 파이프를 꼼꼼히 고정시켜 나갑니다. 바닥이 빈틈없이 고르게 따뜻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설치하는데요. 정말 자로 잰 듯이 가지런히 고정되었네요. 그런데 작업을 마친 배관 위로 웬 자루를 여러 개 올려놓습니다. 자루 안에 담겨있는 건 자갈인데요. 이렇게 자갈을 깔아주면 온수가 지나가면서 전달되는 열이 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갈이 스티로폼보다 비용은 더 들지만 그만큼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위에 시멘트를 부어 굳히면 난방공사 완료입니다. 주방 공간을 더 넓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아침부터 아파트 입구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창호를 시공하는 날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창호는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PVC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추운 거죠. 그래서 기존 창은 이러한 열적인 단열적인 혹은 차음, 소음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전 창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성능이 좋은 창호로 해서 대체해서 그 두 가지를 달성하려고 한 겁니다. 무거운 무게의 창호를 고층에서 철거하다 보니 작업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절단해야 창틀을 철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분 나쁜 소음이 따라옵니다. 절단된 프레임은 벽에서 뜯어냅니다. 창호 공사할 때는 방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창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서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뜯어낸 창호들은 사다리차로 내리기 쉽게끔 한쪽에 세워둡니다. 사다리가 고층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아래를 내리다 보니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실감이 나네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호를 가지런히 쌓아 아래로 보냅니다. 창틀을 뜯어내고 남은 실리콘이나 부착물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새로운 창호를 문제없이 설치하려면 소홀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죠. 혹여나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청소도 해줘야 합니다. 오전 11시, 이제 새로운 창호를 시공할 차례입니다. 창호를 차례차례 조심스럽게 땅바닥에 내리는데 무게 역시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사다리차를 올리기 전에 창호에 붙은 포장지를 떼어내고 있네요. 각 공간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종류와 창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창호는 주방으로 들어가고요. 손잡이가 달린 이 터닝 도어는 발코니 입구에 들어갑니다. 창호 공사에 필요한 부품과 부자재도 한가득 쌓여 있군요. 사다리차로 창호가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먼저 창틀이 설치될 벽면에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을 시에는 블럭을 활용해 수평을 맞춥니다.
다시 한번 수평을 확인한 후 드릴로 창틀을 고정해 줍니다. 작업자가 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창틀과 벽면 사이의 틈새를 우레탄 폼과 실리콘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레탄 폼이 빈틈없이 들어가야 바람이 새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창에 가까이 매달려야 하는 아찔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우레탄 폼 작업이 끝나면 실리콘 접착을 돕는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빗물과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게끔 실리콘을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줍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청소를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창틀 아래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무거운 창틀이 안전하게 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창틀이 벽면 두께보다 훨씬 두껍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확장이 될 때는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장이 되지 않을 때는 단창, 그리고 발코니 공간 단창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단창 합쳐지면서 이중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턱이 보통 이게 한 150평, 두께가 150 정도 되는데 전체 부분을 단열을 꽉 채워가지고 열이 이쪽으로 통과하지 않게끔 그러한 목작업, 단열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는데 몰두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장착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꾸벅 인사도 건네는데요. 요즘은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가 필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블로그라든지 SNS가 대세였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해서 좀 직관적으로 보시고자 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레퍼런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기록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정보 전달에 대한 해설, 전파를 위해서 저희들 유튜브도 자체 좀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구독자는 어느 정도 되세요? 50명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네. 이제 설치된 창틀에 창짝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안방에는 불투명 유리로 제작된 분합창을 끼워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창틀 앞에 앉아서 뭔가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창호 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 바로 사춤입니다. 벽면보다 더 두꺼운 이중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창틀과 벽면 사이에 간극이 있었는데요. 단열 성능을 높이고 창틀을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 간극을 채우는 작업이 사춤입니다. 이렇게 벽면에 단열재를 붙인 다음 시멘트와 벽돌로 단단한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사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거운 창호가 휘어질 수도 있고 단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춤이 끝나고 이제 거실 창짝을 조립할 차례인데요.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작업자들의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따가운 햇볕을 하루 종일 쬐느라 작업자들의 머리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제 창호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손잡이와 잠금 장치를 달아줍니다. 오후 5시, 하루 만에 47평 전체 창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벽을 공사하는 날입니다. 철거 작업이 끝나고 시멘트만 남아있던 벽이 나무 판재들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공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작업이 이어지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TV를 매다는 메인 벽입니다. 그래서 TV를 이렇게 벽걸이를 했을 때 TV 브라켓이 버틸 수 있게 중간에 하중을 보강하는 작업, 그 다음에 TV를 걸었을 때 선이 막 밑에 노출되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탑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TV 뒤쪽으로 보일 수 있게 전원을 이동해서 TV 뒤쪽으로 하는 그런 작업과 함께요. 이쪽에 이제 비디오폰 있지 않습니까? 출입 통제하는 비디오폰을 깔끔하게 매립할 수 있는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런 다양한 기능성을 좀 시각적인 거로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천장에는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새롭게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통과하는 구멍인데요. 전기 작업은 목공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각재로 뼈대를 세우고 나면 석고보드를 벽면에 부착합니다. 울퉁불퉁했던 벽면을 감출 수 있어 추후 도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춤 작업을 했던 창호 하단부에도 석고보드를 붙여줍니다.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 소재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외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벽에 단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착한 단열재 위에 추가로 단열 보도도 덧붙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내는 집이기 때문에 단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죠. 이제 다른 벽들과 마찬가지로 목공 작업으로 틀을 세우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붙이게 됩니다. 발코니와 방으로 나눠졌던 공간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방이 되어갑니다. 문을 떼어냈던 각 방의 입구에도 새로운 문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문 틀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고요. 네, 이게 다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한 다음에 문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거든요. 합성 수지와 목재, 보강재로 구성된 문틀을 현장에서 조립해서 공간에 맞춰 끼워 넣어줍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어닿는 문이라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업합니다. 문틀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수평과 간격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문틀과 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메워줍니다. 문틀 주변 벽면에는 동일한 소재를 부착해줍니다. 문틀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문짝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경첩과 손잡이도 꼼꼼하게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 문을 설치를 했는데요. 작업 공정 기간 중에는 이게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공구에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작은 스크래치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한 소재로 된 골판지 기역자 각대를 대가지고 고양을 해서 스크래치가 이사 오기 전까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하는 방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공사 중에 문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보양 작업입니다. 문 설치가 끝날 즈음 벽면과 천장의 목공 작업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청소도 계속되는데요. 청소만 전담하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내일부터 타일 작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첫날처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청소, 정리, 정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비용 측면에서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장이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채로 다음 공정을 넘어갈 때는 일단 작업 품질의 문제, 그 다음에 작업 효율성에서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라도 기회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것이 좀 멀리 봤을 때는,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공사 3주차에 접어든 오늘은 욕실과 발코니에 타일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욕실에는 전날 미리 방수공사를 해두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어 보이죠? 오늘 부착할 타일은 포슬레인 타일입니다. 전용 커팅 장비를 사용해 타일을 잘라줍니다. 작은 크기의 타일을 오차없이 세밀하게 재단하려면 난이도와 위험성이 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작업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요즘은 타일과 타일이 맞닿은 부위를 이렇게 45도로 재단하는 듀리커 시공이 유행입니다. 우리가 줄눈 또는 매지라고도 부르는 타일과 타일의 사이에 빈틈이 적어서 마감이 훨씬 깔끔해지죠. 타일 작업은 먼지와 소음을 피할 수 없는 고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타일을 재단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접착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수평계로 타일을 따라 붙일 기준선을 확인한 후에 한 장 한 장 타일을 붙여 나갑니다. 경계 부분마다 붙어 있는 것들은 타일의 수평을 잡아주는 평탄 클립입니다. 발코니에서도 바닥에 타일 붙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무거운 타일을 한 장씩 옮겨가며 허리를 굽혀 작업하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5시 타일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부착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욕실 타일이 잘 부착되어 있군요. 오늘은 욕실의 천장을 마감할 차례입니다. 먼저 판넬에 환풍기와 전등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천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풍기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합성 수지로 제작된 이 판넬은
수분에 강해서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고 위생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용도일까요? 예, 이 댁에 이제 클라이언트께서는 노는 층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시간 서가지고 세정하시고 할 때 좀 힘이 드시기 때문에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그러한 의자를 좀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에 이제 닿아가지고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일체화감을 하기 위해서 벤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현장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창호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차 오신 감리자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창호 시공 저번에 촬영했던 날 그 이튿날 뒤에 예고시 와서 전반적으로 창호가 시공이 시방스대로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셨고요. 그 1차 감리자의 보고 내용이 맞는지 2차를 또 점검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공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시공이 잘 됐는 거에 대한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을 활용하면 기존의 가구를 마치 새 것처럼 바꿀 수 있는데요. 특히 현관문의 경우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현관문의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고 굴곡진 곳은 두드려서 잘 펴줍니다. 움푹 들어간 곳은 퍼티를 사용해 메꿔줍니다. 끝으로 인테리어 필름의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문 사이즈에 맞게 필름을 재단합니다.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필름을 사용하려면 전문가의 정밀한 재단이 필요합니다. 재단한 필름을 신중하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의 기포는 이렇게 밀어내주면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유 투입부의 모양대로 필름을 잘라내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주름진 부분에 열을 가해주면 필름 부착이 완료됩니다. 현관문이 새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간 공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의뢰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이게 지금 보시는 저 필름만 바르는 것만을 이해를 하시거든요, 결과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표면을 바르기 위해서 밑바탕을 이렇게 고르는 그러한 베이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여 있는 부분을 채워놓고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고 바르는 공정 전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세밀한 이 작업이고 일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위해서는 이처럼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한 지 4주 차인데요. 오늘은 마루를 시공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마루 시공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은 시공을 하기 전에 밑에 이제 준비 작업들, 베이스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준비하고 그다음에 표면 안정화 같은 그런 작업들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루 시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거 당시 정리했던 바닥을 마루 시공 전에 한 번 더 고르게 정리합니다. 시멘트 바닥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먼지가 발생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인데요. 현장이 뿌연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묵묵히 청소기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청소합니다. 그 많던 먼지가 어느새 가라앉았네요. 이제 새 마루를 시공할 시간입니다. 각 방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필요한 마루의 수량도 다르겠죠. 미리 계산해 놓은 크기대로 마루를 재단합니다. 계단 형태로 마루를 붙이려면 길이를 각각 다르게 잘라 놓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을 시작합니다. 마루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야 들뜨지 않고 열 전도율도 높아지는데요. 요즘은 친환경적인 천연 황토가 함유된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바닥에 접착제를 조심스럽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마루를 붙이며 고정시킵니다. 마루를 크기별로 재단해 놓은 덕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루를 붙이고 옮기고 접착제를 바르고 또 마루를 붙이며 물 흐르듯 작업이 진행됩니다. 공간의 가장 밑바탕인 마루는
이렇게 여러 전문가의 견고한 팀워크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시공을 끝내야 하다 보니 잠시도 현장을 떠날 새가 없어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에도 고된 마루 작업을 잘 이어가려면 밥심을 든든하게 채워야겠죠. 다시 시작된 시공. 아침까지는 잿빛이었던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새 마루가 깔렸습니다. 코너 부분도 꼼꼼하게 시공되었군요.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혹여나 마루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보양제도 잘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완공까지 약 2주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3일간 진행될 도배 작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바로 벽지를 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 꼭 필요한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도배지를 걷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배지를 걷어냈을 때 이제 구멍이 크다든지 크랙 부분이 있고 혹은 새로 이 덧댄 부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작업을 해가지고 평탄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래된 집은 벽면에 구멍이나 균열이 많은데요. 밑바탕을 잘 잡아주어야 도배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먼저 벽과 천장에 남아있는 오래된 도배지를 뜯어내고 퍼티로 구멍을 메꿔줍니다. 이 그물 모양의 테이프는 퍼티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했던 벽면이 깔끔해졌습니다. 보수 작업 없이 바로 벽지를 붙인다면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도 비용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도배의 품질은 낮아질 겁니다. 한편 발코니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지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성 도장, 즉 뭐 실리카 페인트라든지 혹은 탄성 코트, 물을 견디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덜 쓰게끔 딱딱하게 변하는 페인트를 구석구석 뿌리게 되는데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외부와 닿아 있어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특수한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독한 페인트를 발라야 하니 한여름에도 두꺼운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페인트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발코니 입구도 밀폐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천장부터 구석구석 페인트를 꼼꼼히 뿌려줍니다. 이제 결로와 곰팡이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배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도배 3일차고요. 어제 같은 경우 2일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초배지 다 발랐습니다. 코너 박대라든지 초배지 다 바르고 그다음에 천정지를 발랐고요. 실제 이제 도배지를 바르는 그러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벽면에 초배 작업이 되어 있어야 벽지를 깔끔하게 붙이는 정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벽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1m 6cm 정도 폭으로 나옵니다. 1m 6cm 폭으로 해서 양쪽으로 10cm 정도 풀이 발려져 나오는데 그 풀과 풀이 이제 발려진 부분이 많다 가지고 이 부분에 접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접착이 돼 있지 않고 물만 칠해 가지고 수축 팽창률을 맞추기 위해서 돼 있는데 붕 뜨게 돼 있죠. 접착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풀과 풀이 맞닿는 부분에 조인 부분, 밀착 부분의 품질을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m 6cm 간격 센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초배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크 벽지를 시공한 다음에 굉장히 평평하고 반듯한 그러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부분에는 돌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벽들이 보면 약간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놓으면 반듯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이 기역자로 해서 코너대 같은 거를 대가지고 코너 각도를 써서 이렇게 반듯하게 90도 된 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초배 작업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배지에 풀을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바른 도배지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접어둡니다. 도배지의 테두리에는 풀을, 중앙에는 물을 발라 놓았습니다. 이제 벽면에 도배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풀을 바른 테두리는 꼼꼼히 눌러줍니다. 벽지와 벽지가 맞닿은 부위는 이렇게 롤러로 밀어주면 경계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도 중간중간에 벽지가 울어 있는데요. 수분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팽팽하게 펴진다고 합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의 손길로 도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이 새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편 지난번 공사가 완료된 욕실에 위생 기구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변기, 휴지거리, 세면대 등이 보이는군요. 우선 미리 뚫어둔 배관에 수전을 연결합니다. 양변기의 수평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욕실은 특히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벽면에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이제 욕실의 모습이 제법 갖추어졌네요. 도배 작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에 잘 마르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조명 설치를 하는 전기 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임시로 달아놓은 전구를 떼어내고 공간별로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명의 빛이 균일하게 닿을 수 있도록 설치할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등을 부착할 준비를 합니다. 전구를 떼어내고 전력 효율이 좋은 LED 등을 새롭게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달면 조명 설치 완료입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주방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벽면에 인조 대리석을 붙일 계획입니다. 수분과 오염에 강한 인조 대리석은 관리가 편해 요즘은 주방 벽면에 부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단단하지만 원하는 모양대로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정확한 재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재단한 인조 대리석을 벽면에 조심스럽게 부착합니다. 완성될 주방의 모습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완공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주방과 가구 공사가 진행됩니다. 설치할 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작업자들도 분주해 보입니다. 붙박이장은 각각의 부위들을 조립하고 벽에 세워 고정하게 되는데요. 수납장과 천장 사이의 간격도 막아주어야 깔끔한 라인의 붙박이장이 완성됩니다. 주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대면형 스타일로 만들 계획인데요. 붙박이장과 마찬가지로 먼저 수납장들을 조립합니다. 이분은 주방 시공팀의 팀장님인데요. 크고 무거운 상부 수납장이 벽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시공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한 시공목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네요. 일단은 시공사에 이제 어떤 시공 팀장이 이제 시공을 진행했는지와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어떤 팀장이 이제 시공을 진행을 했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가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해 작업자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일종의 서명인 셈입니다. 시공목 작업을 끝내고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LX 감리 1차, 2차 뭐 이렇게 받게 돼요. 1차는 시공목 박았을 때 이제 시공목 인이 위치나 뭐 얼마나 박혔나 뭐 배수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전기 확인하고 2차는 저희가 다 끝나고 동영상 찍어요. 저희. 그래서 올리는 날이 또 따로 있어요. 시공목을 규정에 맞게 시공했는지 본사 감리팀의 1차 보고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작업 중에도 복잡한 현장을 누비며 각 공간을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감리가 끝났으니 조립을 마친 가구들을 이제 설치할 차례입니다. 시공목을 규정에 맞게 잘 시공한 덕분에 상부장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갈 위치의 상부장도 꼼꼼히 설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 구멍을 스티커로 가려주고 먼지를 청소해줍니다. 대면형 주방의 필수품인 아일랜드도 완성되어 가는데요. 서랍 레일도 튼튼하게 설치합니다. 이제 수납장에 문짝을 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로고까지 부착하고 나면 가구 설치 완료입니다. 각 방의 붙박이장도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가구 공사 2일차인 오늘은 주방의 마무리 공사와 상판 공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제법 완성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새롭게 구매한 가전제품도 이 아일랜드에 맞춤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방 시공은 워낙 복잡해서 실수가 없도록 대리점 관계자와 시공 담당자의 꼼꼼한 체크가 필수입니다.
공사 중간중간 현장 청소도 잊지 않습니다. 이제 큰 공사들은 마무리했으니 마루 위에 보양제도 치워줍니다. 오랜만에 마루를 다시 보네요. 시공 팀장님의 손에는 오늘도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어제는 영상통화로 1차 감리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계획대로 시공이 잘 진행되었는지 2차 보고를 합니다.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살핍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과정이지만 시공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에 고객들이 인테리어를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싱크대 상판을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된 상판을 올려주어야 완성입니다. 인조 대리석은 오염에도 강하고 소재도 튼튼한 장점이 있지만 디자인 또한 아름다워 상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놓은 상판에 싱크볼을 붙이고 준비된 하부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제 상판과 상판이 만나는 경계를 다듬어줘야 하는데요. 접착제로 붙인 후 연마기계로 문질러줍니다. 잠시 뒤 상판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친 가구와 주방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 그리고 가전 입구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문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큰 공사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입주 전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도 공간이 지저분하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냉장고도 들어왔습니다. 수납장과 색상을 맞추니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군요. 한편 현관에서는 중문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소음과 먼지, 찬바람을 막기 위해 중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의 중문을 설치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공간에 맞추어 천장과 바닥에 레일을 깔아줍니다. 요즘엔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얇은 프레임의 중문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 끝났나 싶더니 주방 공사를 했을 때처럼 본사 감리팀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중문 설치가 끝나고 드디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주, 총 42일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과연 완성된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현관은 비좁고 어둡던 모습에서 넓은 신발장을 가진 밝은 화이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련된 중문도 멋진 분위기를 만들고 있네요. 오래된 창호로 단열 성능이 떨어졌던 발코니, 그리고 낡은 마루와 벽지로 칙칙했던 거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우선 공간이 넓어졌고 창호와 난방 공사를 통해 단열 걱정이 줄었습니다. 새로 바뀐 벽지와 마루도 깔끔하네요. 좁았던 주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공간을 확장하고 아일랜드를 설치해 대면형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와 요리 공간은 위치를 바꿨더니 주방 동선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낡았던 수납장들도 말끔하게 교체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안방은 오래된 창호 때문에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수납 공간도 부족했는데요. 분합장을 교체하여 단열 성능은 물론 보기에도 좋아졌습니다. 붙박이장도 이렇게 벽 전체에 걸쳐서 넉넉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욕실로 가볼까요? 기존에는 사용이 불편한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는데요. 타일부터 양변기, 세면대까지 모두 새 제품으로 바꾸고 욕조 대신 손잡이와 벤치가 있는 안전한 샤워실을 만들었습니다. 42일 만에 바뀐 새로운 공간. 몰라보게 달라진 집을 맞이하며 기뻐할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철거부터 완공까지 헌 집을 새 집으로 재탄생시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심미적인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심미적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철거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난방 설비와 그 다음에 창호에 대한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목공으로 완성되는 단열까지 그게 잘 끝나야 도배, 바닥재, 그 다음에 뭐 가구 설치도 끝나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1년 전이나 몇 달 전에 한 것 같은 그렇게 따뜻하고 불편은 없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 초반에 목공까지 그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공간. 수많은 이들의 고된 시간 끝에 맺어진 결실은 작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을 선사합니다. 이제 아직은 고객이 지금 이틀 뒤에 이제 이사를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기 잘했다 다시 칭찬하실 때 그럴 때 기분이 가장 좋고요. 그 칭찬 위에 별도로 다른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죠. 그때 진정으로 이 집 공사 정말 우리가 수고해서 잘했다 그런 그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